자본 축적입니다. Capital Accumulation. 자, 부자 3대 못 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건 조선시대는 딱 맞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자 3대 가면 더 부자가 돼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께서 창업하셨죠. 대구의 삼성상해부터 출발해서 조그만 구멍가게였어요. 물론 이병철 이 회장님 부친은 만사꾼 부자였습니다. 시골에서 부자였어요. 그러나 이병철 회장님이 더 부자가 됐고 이건희 회장님이 더 부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부자 3대 못 간다는 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부자 3대 가면 더 부자가 돼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부자가 경제자본만 물려주면,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가 공장, 제품 이런 것만 물려주면 3대 가기 힘들어요. 왜 조선시대 3대를 못 갔냐 하면은 할아버지가 참 열심히 일해가지고 땅 사고 해서 부자가 됐어. 그러면 아들은 뭐가 돼요? 아들은 완전히 활량이 돼가지고 여기에 첩 하나 저기에 첩 하나 두고 그렇게 살아. 손자 가면 그놈은 한량이 아니라 건달이 돼. 그래가지고 완전히 말아 자시거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은 3대 가면 더 부자가 되느냐? 경제자본만 물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교육을 통해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상징자본이라는 걸 물려주기 때문에 이것은 화폐자본은 아니에요. 사회자본이라는 것은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연결망. 예를 들면 여러분 가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무슨 대법관 또는 무슨 검찰의 고위 간부가 퇴직을 해가지고 전화 한 통화에 1억 받았다.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한 통화가 1억을 넘어가니까 그래요. 그 가치가.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가 그 어퍼클래스 네트워크예요. 그 1억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상징자본이자 소셜 네트워크, 사회자본이자 문화자본이에요. 문화자본은 문화적으로 저 사람은 그럴만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물려주니까 경제자본뿐만 아니라 그걸 물려주니까 후손들이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비, 부유층이 훨씬 많이 지출한다. 지금 대학 입학 사정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수능시험 보죠. 그리고 내신 보죠. 내신. 그리고 사회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논술이라든가 그걸 해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수능하고 내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연구소, 각 연구소에서 과외비 지출 금액하고 내신 성적하고 비례해. 즉 과외비 지출이 많은 집의 자녀가 내신 성적이 좋아. 왜 그래요? 학원에서 시험 보는 기술을 가르쳐 주거든. 그렇죠? 내신 성적이 좋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인류대학에 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중산층 이상이에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어요.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 개천이 오염돼서 그런다는데 하여간 그렇게 되죠. 왜? 교육비 지출하고 관계돼요. 이렇게 되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은 점점 경제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자본, 문화자본, 상징자본까지를 물려주기 때문에 그 부가 더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조선시대하고는 전혀 달라요. 과거에는 조선시대 부자는 고작이야 마름이라든가 소장료 걷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 어때요? 인류대학을 나온 인재들을 전부 기업에 채용해서 자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점점 많아져요. 그 오너가 전횡만 부리지 갑질만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망할 리가 없어요. 망할 리가 없고 더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이라는 자본의 위력이에요. 자, 전통적으로 자본은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지금은 몽땅 이걸 해서 자본이라고 그냥 불러버립니다. 그럼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생산은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같은 노동이라도 무장한 자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생산성은 엄청난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생산성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곧 소득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무언가를 봐야 돼요. 자본이 아무것도 없는데 죽으라고 노동해봐야 남는 것은 골병밖에 없어요. 자본을 가져야 자본. 자, 자본과 노동이 결합돼서 어떻게 생산성이 결정되는가 한 걸 보기로 합시다. 풀 베는 거예요. 지금 생산활동을 하는 거예요. 풀을 손으로 뜯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뭐예요? 노동만 가지고 풀을 뜯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낫이라는 자본이 결합되면요, 손으로 뜯는 것보다 생산성이 많아져요. 그렇잖아요. 낫을 자본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 이걸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의 사회주의는 자본을 개인이 가질 수 없는 사회가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개인이 가질 수 있다예요. 그래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1970년대 헌법을 고치기 전에 헌법에가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낫, 호미, 고깃배, 괭이 이런 것에 대한 소유는 협동단체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낫은 자본이니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가질 수가 없어요. 자본이잖아요. 그게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풀을 뜯는 것보다 낫이라는 자본과 결합하면 동일한 노동이라도 생산성이 올라간다 그런 거죠. 근데 애터미 사업자들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손으로 뜯다가 자본을 가질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힘들어 못 하겠는데 어디 가버려. 자본을 가져야 될 거예요. 자본이 뭔가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뭘 가져야 되냐. 그다음에 이 낫이라는 자본보다 예촉이라는 자본으로 무장하면 풀을 베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노동력이라도 내가 어떤 자본과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져요. 요 콤바인이라는 자본이 이 노동과 결합하면 거의 200배 이상의 일을 해버려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면 누가 소득이 많겠냐? 누가 골병 안 들이겠냐? 누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처럼 부지런한 국민들이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제일 길죠. OECD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노동시간이 길어요. 비행기를 타보면 알아. 비행기가 멈추기 전에 가방부터 내리는 사람은 최다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왜가 그렇게 바쁜지 일단.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했는데 어째서 은퇴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그것은 자본 부족이에요. 순전히 자본 부족. 누구 탓도 아니에요. 자본 부족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하는 것보다 이걸로 하면 이게 지금 자본 집약도예요. 자본 집약도. 이거 지금도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가 끌고 할머니가 밀고 가. 이렇게. 노동으로만 하는 거예요. 노동으로만. 그것보다는 소라는 자본을 가지면 생산성이 올라가요. 따라서 북한이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불임짐승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려먹는 짐승은 자본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 자본이에요. 자본. 마찬가지로 거예요. 요걸로 배짜는 것보다 요걸로 해버리면 어때요? 이 아가씨가 무장하고 있는 자본이 이 아줌마가 무장한 자본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가지. 요것보다 자전거 타고 가는 것보다 택시 타고 가는 게 훨씬 나아.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전부 자본이에요. 아무리 활을 잘 쏴도 요거 로켓포를 쏴버리면 다 못 당한다고요. 못 당해. 이게 같은 노동력인데 어떤 자본과 결합했느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조자룡이 아무리 창을 잘 써도 폭격기로 폭격행보다 못하다 그런 말이죠. 못해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생산성이 높고 소득이 높은 거예요. 선진국들이 무장한 자본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본이 우수해도 인적 자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 이게 능력이라고 합시다. 인적 자본이 부족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컴퓨터가 아무리 스마트해도 그 컴퓨터의 스마트한 정도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용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라도 그것은 고철에 불과합니다. 고철.
자동차 벤츠를 갖다 놔도 운전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거 밀고 가든지 끌고 가든지 해야 돼요.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본은 인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서 또 결정됩니다. 자, 자본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이에요. 참 우습죠. 자본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본을 못 가진 자가 암만 고함 쳐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요 조그만 아가란 놈이 코끼리한테 덤비다가 이 꼴 됐어 지금. 다시 말하면 동네 슈퍼마켓이 SSM에 대결하다가는 이 꼴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바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즉 가치 판단 배제. 다시 말하면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가 아니에요. 현상이 이렇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캐딜락을 가진 사람은 노부모를 캐딜락에 싣고 달리는데 이 사람은 모가지에다 줄을 걸고 노부모를 리아카에다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겨 누가? 캐딜락이라는 자본을 가졌고 여기는 리아카라는 자본을 가졌는데 자본 집약도 면에서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는 캐딜락 가진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 세계 최선진국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생겨난 영국에 폭동이 일어났죠. 뉴욕 월가입니다. 이게 지금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 동상이고 이 뒤에가 워싱턴 기념관이에요. 이 앞에 여기서 이쪽으로 지나가면 이제 월가가 쑥 있습니다. 여기를 점령하겠다고 시위를 난리법석을 쳤단 말이에요. 구호는 여기 있네. 1대 99. 1%가 부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우리 99%는 호지책도 안 된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최선진국 미국에서. 여기 뭐였어요? Capitalism isn't working.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요 밑에 Another world is possible. 또 하나의 세계가 가능하다. 이 구호예요 이게. 구호란 말이죠. 세계사회포럼에서 나온 구호입니다. Capitalism isn't working.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Another world is possible. 또 하나의 세계가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 요거 그러니까 얼마 안 되면 이제 한 3, 40년 되면은 아마 자본주의 시스템이 바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시겠어요? 3, 40년 후에? 생일에 잘 먹으려고 한 달 굶었더니 죽더라고. 3, 40년 기다리다가 복창 터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해결 방안은 나밖에 없어요. 나. 자, 그러니까 이제 캐피탈리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자고 계속 나와요. 지금 국제적으로. 계속 나와요. 우리가 지금 추운데 앉아서 이러고 있을 때 세계적으로 계속 자본주의 체제 바꾸자고 지금 제3의 길, 더 서드 월드. 요 영국의 이 저명한 사회학 교수인데 기든스라고 하는 분이 기든스, 더 서드 웨이, 제3의 길이 있다. 제3의 길,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제3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놈은 또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가지고 싸우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은 없어요. 자, 다음 칼레키라는 사람인데 자본주의 4.0 이제 버전으로 자본주의 1.0, 2.0, 3.0이 다 걸렀다. 그래서 자본주의 4.0으로 가자. 자본주의 1.0은 아담 스미스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시장이 잘한다. 그런데 웬걸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아이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네. 그래서 케인즈 경제학에 의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자본주의의 번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웬걸 1970년이 되니까 다시 시장이 작동을 안 해. 정부가 개입해도 안 돼.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남전 끝나면서. 그리고 다시 자유주의로 다시 가자. 그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됐는데 이제 뭐가 되느냐? 신자유주의가 됐는데 이게 자본주의 3.0인데 지금이 신자본주의예요. 신자유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승자 독식,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강화돼버려요. 더욱 강화돼버려.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네. 자본주의 4.0으로 하자. 4.0이라는 게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신자유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승자 독식이에요. 과거 산업화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능력이 10인 사람은 10만큼 벌고 8인 사람은 8만큼 벌고 5인 사람은 5만큼 벌고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지식경과 시대가 되니까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능력이 10인 사람이 다 갖고 능력이 1부터 9까지는 제로, 빵이 돼버린다. 안 돼요. 승자만 살아남는다. 그 다음에 이 신자유주의가 강조한 바가 뭐였냐면은 트리클 다운 세어리예요.
낙수 효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윗목 아랫목 이론이라는데, 아궁이에 불을 떼면 맨 먼저 아랫목이 따뜻해지고 계속되다 보면 윗목도 따뜻해진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가능하면 개입하지 말고 자유경쟁을 부추겨주면 부자가 점점 부자가 되면 그 부의 열매가 밑에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떨어져서 결국 시간만 지나면 중소기업과 서민들도 소득이 올라가고 잘 살게 된다. 이게 트리클 다운이에요. 물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진다. 그리고 윗목 아랫목. 그런데 그게 안 됐어. 트리클 다운이 아니라 트리클 업이 돼버렸어요. 계속 바라보니까. 갑이 을을 계속 바라보고. 그래가지고 트리클 다운이 아니라 밑에 있는 놈이 다 뺏겨. 거기다가 윗목 아랫목이 뜨거워져가지고 불날 정도인데 위에는 아직도 차. 이런 현상이 빚어지니까 신자유주의 실패를 선언합니다. 신자유주의 다보스 포럼을 만들었던, 여기가 신자유주의 부자 나라의 부자들을 대변하는 그 포럼인데, 여기서 신자유주의가 실패했음을 선언합니다. 요 다보스 포럼이죠. 이 포럼에는 스위스 다보스라는 휴양지에서 열리는데, 요건 갈 수 있다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세계 1%의 부자들만 모이고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해버려요. 여기서 적어도 연 매출이 7억 불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8천억 이상이어야 되고, 그것도 8천억 이상 된다고 가는 게 아니라 초청하는 경우에만, 거기에 회비가 13,000불, 한 1,400만 원이고 참가비가 2만 불이에요. 그 회의 참석하는데 2만 불 내고 가실 분, 2,400만 원 내고 가실 분, 그 사람들만 자청해요. 그러니까 세계 부자 나라의 1% 부자만 가는 포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자유주의가 실패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바로 빌 게이츠의 창조자본주의가 나옵니다. 창조자본주의.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 부자죠. 부자인데 바로 불평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개탄을 하면서 경제가 진보할수록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점점 가난해진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세계 최고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연설을 한 거예요. 이 연설을. 그래가지고 기술 혁신이 아니라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 이거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통해서 구매력을 얻도록 하자. 요 제안을 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요 창조자본주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 애터미 시스템도 바로 창조자본주의의 하나예요. 창조자본주의. 시장을 통해서 보통 사람이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얻게 만들어준 시스템이에요. 시장을 통해서. 절대로 공짜로 안 줍니다. 시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시장을 통해서. 왜? 공짜로 주면은 타성이 붙어가지고 이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하자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신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창조자본주의 또는 창조경제를 주장했는데 벌써 2007년에 빌 게이츠가 다보스 포럼에서 한 연설 속에 들어있고 우리 사회에 창조자본주의라고 번역돼 나와 있어요. 이미.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시장의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얻도록 해주자, 구매력을 얻도록 해주자 하는 게 창조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부의 창조자본주의가 창조경제가 뭐냐고 질문한 사람이 많다는데 간단합니다. 창조경제는요, 보통 사람들이 일자리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자본주의. 이게 창조자본주의. 먹고 산다는 게 그렇게 천박한 일이 아니에요. 가장 고상한 일이에요. 먹고 산다는 게 이게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길인데 얼마나 고상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뭐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고상한 창조자본주의예요. 첨단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서울공대 나온 놈만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무슨 창조자본주의? 물론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면 좋지만은 그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대학 공대 정도를 나와야 가능하다고요. 공대 정도를.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이게 지금 조선시대에 나온 말인데 맞아요. 나라님도 구제 못해요. 그럼 누가 구제해야 돼? 내가 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거버넌스라는 것은 공공행정입니다. 공공행정. 그래서 세계 유수기관, 세계은행 그리고 독일의 재단들이 그 나라의 거버넌스가 어느 정도 되는, 그 나라의 행정 능력이, 행정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해서 매년 발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 6.6보다 작은 6.14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행정력에 기대서 내 빈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워낙 새는 데가 많다. 매년 국제 투명성 기구 TI라고 그러면 Transparency International 투명성 기구에서 그 나라의 부패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발표하죠. 우리나라는 소득은 12등인데 부패는 46등이에요. 엄청나게 부패한 나라.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그 유엔에서 그거 발표했죠. 국민들이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럼 법을 잘 지키는 거하고 부패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비례관계가 있어요. 그것도 46등으로 나와서 똑같이 나와요. 얼마나 법을 안 지키는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러면 이렇게 지금 거버넌스가 형편없는데 정부가 뭘 해가지고 내 노후 생활이 해결될 거다?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나라님도 구제 못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결국 가난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자본을. 자, 다음. 자, 무슨 자본을 가져야 하는가?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갖고자 희망하는 자본은 이런 것이에요. 자, 궁극적으로는 이런 걸 갖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면 좋겠지만 없다 이거예요. 없어. 그러면 절망하고 앉아 있을 것이냐? 중국집도 닫았는데 울고 있을 것이냐?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다행히 이제 자본 축적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아인슈타인이 계산하는 건데 이걸 쉽게 말하면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이거는 자기 자아니까 고집이에요, 고집. 지식이 작으면 작을수록, 다시 말하면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고집이 세다.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축적해야 할 자본이 뭔가? 자, 첫째, 사회자본입니다. 사회자본. 자, 자본을 가지면 된다 그랬죠. 지금 이게 두 줄 마케팅인데, 지금 바이너리 시스템인데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소셜 사회 자본이란 게 뭐냐 하면은 요 자체를 소셜 네트워크 자체를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자체를 자본이라고 불러요. 이건 사회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로어 클래스나 일반 서민이나 어퍼 클래스,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나 네트워크를 전부 가지고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요. 전화 지금 휴대폰에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아무리 적어도 500명 그렇게 돼 있어요. 휴대폰 전화번호가. 그렇죠? 많은 분들은 2,000명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네트워크예요. 사회적 연결망이 돼 있잖아요. 사회적 연결망. 그런 거 아니더라도 고모, 이모, 사돈네, 팔촌까지 다 알아. 다 알고 애경사가 있을 때 찾아가요. 그렇죠? 애경사가 있을 때 이게 소셜 네트워크예요. 내가 그쪽에 경사가 있을 때 혼인식에 가서 축의금 내고 그쪽에서 우리 혼사가 있을 때 축의금 내고 이게 소셜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모든 인간은 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사람이 가진 네트워크하고 어퍼클래스, 요 사회 상류층이 가진 네트워크하고는 돈이 생기는 정도가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사회적 문제가 생겼어. 근데 내 친구가 저명한 변호사야. 야, 그 이러저러 저러 일을 하는데 어떻게? 야,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 이 로어 클래스 사람들은 그걸 전화해서 해결해 줄 놈이 없어. 전화하면 뭐라고 그래? 어떠거냐 그거? 생산성이 다르다. 생산성이.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의 퀄리티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게 유럽에서 강조해요. 유럽은요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싸.
상속하고 나면 거의 안 남아. 세금 내고 나면. 그런데 그 부자 또는 귀족의 자녀가 또 부자로 살고 귀족으로 살아.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이게 뭐냐 이게야. 경제 자본을 거의 세금으로 가져갔는데 왜 저놈들이 잘 사는가? 요거. 소셜 네트워크가 돈이 생기는 네트워크라. 여기서는 유용한 정보가 나와. 정보. 그렇죠? 지식정보 사회니까 정보가 나와요. 그런데 요 아래층에서는 유용한 정보가 나오지를 않아. 그리고 돈이 생기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돈만 들어가는 네트워크야 이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게 애터미 시스템이에요. 이게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네트워크. 사회학에서도 이걸 네트워크라 그래. 휴먼 네트워크. 인간 그물망이에요. 요 사이즈와 퀄리티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된다. 소득이 결정된다. 우리 애터미 시스템은 똑같죠? 요 자기 밑에 있는 요 시스템, 다시 말하면 휴먼 네트워크의 사이즈와 퀄리티는 결속력입니다. 상호 신뢰 요것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신 분들이 내 노력은 1%밖에 안 된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물건 팔아서 월 4,5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것을 이렇게 자기가 트리클업 해가지고 뜯어먹느냐? 그건 아니에요.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밑에도 잘 되게 만들어요. 밑에서 잘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 밑에 판매사를 2명 이상 만들어야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도록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나는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다이아몬드가 못 돼요. 밑에를 성공시켜야 돼. 성공시켜야 된다고요. 요 사회 자본을, 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크게 하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네트워크를 크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매력이야, 매력. 매력이라고요, 매력. 내가 내 고객에게 얘기했는데 인상 자체가 더럽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사기꾼 스타일이다. 누가 그걸 가입하겠어요? 누가? 안 한단 말이에요. 매력이에요. 아무튼 제 양반은 처음에 볼 때는 인상이 고약했는데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약속을 칼같이 지킨다. 그 자체가 매력이 돼요. 그 자체가. 이건 이 마케팅계에 아주 그 예가 얼마든지 있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100% 믿어버려. 저 사람 말은 틀림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매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력과 신뢰라는 가지를 가지고 여기 사이즈를 키워나가면 부모로부터 경제자본을 물려받지 못했더라도 나는 자본을 갖는 거다. 자본을 갖는 거다. 이렇게 되려면은 나 혼자 똑똑하면 안 돼요. 애터미 사업은 독불장군은 절대로 성공 못해. 절대로 성공. 왜? 밑에를 성공시키지 않으면 내가 성공을 못해요. 그렇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런데 누가 그러면 이걸 못하느냐?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 무슨 불평이냐? 어째서 홈페이지가 이따구로 생겼고 클릭해도 안 되고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어떤 놈이 가격 파괴하고 아니 내버려 둬 그걸 파괴하든지 무슨 뭐 쌀만 먹든지 그래 자기가 간섭하냐고. 그런 거 많은 사람이 있어요. 거리에 샵을 내가지고 내버려 두라고 샵하다 망하든 어쩌든 그거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만 자기 일도 지금 신경 쓰기 바빠 죽겠는데 한 나무 일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신뢰를 주지 못해요. 자, 다음. 그래서 소셜 캐피탈. 이것도 자본이다. 이건 자본입니다. 자, 이 학자들이에요. 사회자본을 연구한 저명한 학자들이에요. 자, 바로 두 번째. 긍정 심리자본. 이것도 모든 성공학 책의 맨 앞에가 나와 있어요. 맨 앞에가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성공학 책에 성공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가장 저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20년간 연구해서 쓴 책이 The Law of Success라는 책이에요.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성공의 법칙. 그러니까 성공에도 뭐가 있다? 법칙이 있다. 그걸 찾아내서 썼는데 이 책이 8권이야. 8권. 그래가지고 방대해가지고 서민들이 이거 읽다가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고 10년간 다시 그 책의 핵심을 뽑아가지고 낸 책이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입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책 제목에다가
자기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목으로 붙인 거예요. 생각하라, think and grow rich.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당신이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잠재의식이 어떻게?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그래서 그 책 내용은 전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이냐.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럴 만한 하루에 월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 요걸 이렇게 입으로는 얘기하지만은 요 배 밑에서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요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요걸 의지와 일치시키는 과정. 요것이 책 제목의 책 내용에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자, 다음 네버 기브 업. 이게 이솝우화에 나와 있죠. 토끼와 거북의 경주예요. 바로 애터미 사업은 거북의 경주입니다. 절대로 토끼처럼 빨리 성공 못해요. 성공 못합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서울대학 애들이 다 차지하고 없을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다 차지했어. 없어요. 그런 방법 없어요. 바로 거북이처럼 스타트를 같이 해서 계속 잠자고 있잖아요. 가서 결국은 승리하는 자는 거북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로우 앤드 스테디. 느리지만은 쉼 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자, 태도가 좀 애티튜드 에브리스. 이 사람 제가 늘 설명하는 사람인데 폴 마이어라는 사람. 완전히 알거지 노숙자였다가 지금은 기업을 40개나 거느린 미국의 100대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부자가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SMI라는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동기부여 연구소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내가 왜 부자가 됐는지 그걸 연구해 본 결론이 뭐냐 하면은 나는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것밖에 없어요. 결론이. 다시 말하면 내가 애티튜드, 내 멘탈 애티튜드,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는 결정된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죠. 기자들이 물었어요. 기자들이. 당신은 왜 성공했다고 보느냐. 실패한 사람은 왜 성공 못하고 실패하냐.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대답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의 90%는 실제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그만두었을 뿐이다. 근데 에디슨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 에디슨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 그러니까 그만두지 않는 것. 자, 겸당급심. 이것은 셈은 깊은데 두레박줄이 짧다. 지금요, 셈에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회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행에 계속 돈 발행해요. 돈 발행해요. 5만 원권 계속 찍어놨는데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지금 전부 다 냉장고에 넣어놨는지 지금 금붕에 넣어놨는지 말이지.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골치 아파요. 지금. 왜? 은행 이자율이 낮으니까 부자들이 죄다 5만 원권만 나오면 그냥 손으로 재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는지 그다 집어넣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돈이 계속 찍어 나오는데 여기 계시는 분의 대부분의 주머니에는 5만 원권이 별로 없다. 그런 말이죠. 지금. 또 어디 갔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셈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뭐가 짧다? 두레박줄이다. 이게 두레박줄 자본이에요. 자본이에요. 두레박줄이 자본이잖아요.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암만 셈이 깊다고 거기서 불평하고 울어봐야 소용없어요. 하여간 두레박줄을 길게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자, 그래서 바로 두레박줄이 짧다는 것은 인적자본.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이 부족하다예요. 이걸 길게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물을 퍼주겠지? 안 퍼줍니다. 안 퍼줘요. 자, 다음. 자, 그래서 결론은 소굴 대시입니다. 이것은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어때요? 몸을 굽혔다가 뛰죠. 100m 스프린터를 할 때 꼿꼿이 서서 달리는 놈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박차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듯이 애터미 사업도 다단계 사업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친지, 가족 또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폴레옹 힐의 책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싼 상품은 무책임한 의견이다 그래놨어요. 애터미 사업 또는 다단계 사업 어떤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내 노후를 책임질래?
왜? 가장 값싼 것이 무책임한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든 인간은 무책임한 의견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기해.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좋아. 그거 좋아. 그거 해봐. 그런데 결국 주체적인 판단은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여러 가지 비난이 있고 사회적 인식이 안 좋겠지만은 그 가운데 정당한 방법으로 내 땀의 대가를 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입니다. 결국 매력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매력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정직하든지 외모가 잘났든지 말을 잘하든지 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약속을 칼같이 지키든지 부지런해가지고 청소를 다 하든지 국수를 사정없이 사든지 뭐 하는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 여기 계시는 분들 보니까 엄청나게 매력 있는 분들인데 3년 후, 5년 후에 전부 스타 또는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